자, 시험해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6월 문제 맨 처음에 15번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엘니뇨와 라니냐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15번 평상시와 비교한 엘니뇨 라니냐의 기후를 순서 없이 나열할 때요.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엘니뇨가 되면 무역풍이 잘 불어 안 불어? 잘 안 불어요. B'프라임 무역풍이 약화돼요. 바람이 잘 안 부니까 북쪽 대륙이 남쪽 대륙이 어때요? 약화되겠죠. 북쪽도와 남쪽도 대륙 역시 약화돼요. 그러면 3프라임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잘 온다고?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 가뭄, 산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4프라임 동태평양 쪽은 어떨까요? 페루 있는 쪽은 어떨까요? 그게는 차가운 신축수 용승이 잘 일어나는데 용승이 잘 안 일어나. 오장이 파괴되고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이 머물면서 생각으로 비가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홍수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게 가입니까? 남입니까? 예, 가죠. 예, 가가 엘니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닥에 나는 뭐다? 라니냐 상황이 됩니다. 라니냐 상황은 무역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서는 홍수 피해가, 동태평양 쪽에서는 냉해 피해를 가져오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가나 시기를 비교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A 영역이야. 서태평양이 A 영역이 있고 동태평양이 B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을 때 많았다? 아니요. 건조 가뭄해요. 1번 얘기 옳지 않아요. 두 번째, 남쪽도 해류는 나일 때가 강하다. 그렇죠. 가는 북쪽도 해류는 남쪽도 해류가 약화됐죠. 라니냐 때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A 해역의 상승기류는 이거 뜨거운 제대로 안 왔어. 상승기류가 안 일어나요. 가을 때 강하다? 아니면 나일 때가 상승기류가 더 강하고 비를 더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 나가 되면 라냐가 되는 일이 B 해역은 신층수 용색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기서 보다시피 건조하고 서늘하고 심지어 냉해 피해를 입는다고요. 이해했습니까? AB 해역은 수면 높이 차이 넣어냈습니다. 이게 물 많이 오니까 나 쪽일 때 동태평양 서태평양 수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일 때가 더 수위 차이가 크게 됩니다. 여기가 보겠습니까? 예, 엘니뇨 라니냐 시험 문제 맨날 물어보는 문제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그린 가나다는 안식다 세타 물어봤습니다. 경사학 세타에 어떤 물체가 놓일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구동력이라 불러주는 G, 사인, 세타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놈을 막아주고 있는 큰 마찰력이 있는데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 U에 G, 코사인, 세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요 하는 이유는 물리에서 안 내려가는 것은 구동력과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안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은 구동력이 좀 더 작아서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마찰력이 더 커서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타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구동력은 증가되겠죠. 사인 값이 커지니까. 근데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이해됐어요? 마찰력 감소합니다. 그자가 구동력이 더 커질 수는 어떻게 되지? 수능 내려가겠죠.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다가 세타 프라임이라 할게요. 이걸 안식하기라 할게요. 그럼 구동력과 마찰력 크기가 어떻다? 같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세타가 증가시키다가 세타 프라임 안식각이 되었을 때 구동력과 마찰력이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스르륵 내려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세타 프라임 안식각보다 커진다면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이해됐어? 근데요, 마찰력은 세타, 코사인 세타 하나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뭐또 의존되지? 마찰계수는 U가 의존돼요. 그래서 약간의 물은 응집력을 발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물은 어떻게 된다고? 마찰계수가 U가 너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토양에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토양이 슬라이스 나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건조한 모래는 세타가 35도였습니다. 젖은 모래는 40도까지 버텼는데요. 모래 사이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이 너무 흥건해보니까 25도밖에 안 되네요. 경사면의 안정도는 했습니다. 가가 나보다 높다? 나가 더 높죠. 약간의 물이 뭘 하고 있다? 응집력을 발휘시켜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에서 젖은 모래는 두 판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킨 거죠. 예, 다음 바로 집중호우 때 약간의 물이 있어서 경사의 안정도를 좀 높여주었던 이런 상황인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뭉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다 이건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사태는 물이 너무 많았던 다이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다음 질문. 네. 19번 얘기 들어갈게요. 19번. 어떤 화성 탐사선의 궤도를 봤죠? 그랬습니다. 케플러 법칙에 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구의 위치가 E0래요. 그리고 화성의 위치가 요게 마스 제로에서 와서 마스 1의 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탐사선의 궤도는 E0의 위치에서 탐사선이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게 탐사선 궤도고 이게 1.5 AU 그렇다면 요 길이는 당연히 1 AU가 되겠죠. 탐사선 궤도는 E0가 근일점이 되고 M1이 원일점이 되는 타원 궤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 지름은 1AU와 1.5, 2.5AU가 장 지름이 되네요. E0, M0는 지구의 위치, 화성의 위치였습니다. 했네요. 탐사선이 E0에서 타원 궤도를 진행하고 약 8개월 지나니까 M1에서 화성과 만나서 했습니다. 8개월 걸린답니다. 기억, 탐사선을 장반지름은 했습니다. 장지름이 2.5니까 장반지름은 그것의 절반이니까 옳죠. 어디됐습니까? A에서 B로 갑니다. 아니, 근점이 제일 빨랐고 원점이 제일 느릴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되셨나요? 그렇다면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했잖아 했습니다. 지금 E0에서 M0를 보면 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8개월 지났으니까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6개월, 8개월 지나면 이 정도의 지구 위치 E1을 쓸 수 있겠습니다. 대략 동구 정도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합 아니에요. 이해됐어?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화성이 마스 1의 위치에 있다면 지구는 얼스 1의 위치 정도 가서 대략 8개월 정도 위치에서 보면 동구 방향 쪽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됐어? 19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18번 할게요. 오, 18번에 해야 될 일이 많군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쪽은 동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방위각이 이쪽이 90도, 위쪽으로 갈수록 방위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동점에서 오른쪽 방위각이라는 선결이는 남점을 향해 가고 항 이쪽으로 가면 북점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하고 황도가 두 군데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천구의 적도하고 황도가 두 군데서 만났는데 지금 현재 태양은 이쪽이 플러스 쪽에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플러스 쪽에 있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 만나게 되겠네요. 여기는 추분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아직 추운 날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추운 날이 9월 말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찍은 건 8월 말에 찍었다 하면 뭐 본격적으로 인정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말에 찍었잖아 하면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봄날에 찍었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죠. 여기에 사자자리가 왼쪽에 사자자리가 있는 것도 보았네요. 모든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에 나갑니다. 따라서 태양은 이런 식으로 일주권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양은 북동에서 올라서 나중에 북서로 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요. 일단 가이상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달이 지나라고 했네요. 역시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향합니다. 예, 천구의 적도와 지면과의 만남과 90 마이너스 미도가 되죠. 역시 동점이에요. 90 마이너스 미도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황도가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이쪽이 뭐라고? 추분점인데 추분점에 정말 근접하게 태양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시각했는데 태양의 고도가 이만큼 돼 있던 게 이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거예요. 일조시간 조금씩 더 줄어들겠고 역시 떠오르는 일주권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자자리 보니까 얼마냐? 거의 태양과 같은 방에 사자자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태양은 사자자리 쪽으로 갔습니다. 사자자리 적경은 바뀔 거 없었는데요. 태양이 사자자리 쪽으로 적경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즉 한 달 동안 태양의 적경은 증가했습니다. 태양의 조기는 감소했습니다. 사자자리 적경과 조기는 감소하는 건 없었는데요. 이때 사자자리라는 별의 연주 운동이 보일 수 있겠네요. 사자자리가 거의 지면에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쪽에서 남쪽 방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자자리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를 향합니다. 중간에 남쪽 하늘 지나겠네요. 사자자리, 별자리 연주운동은 그래서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적경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입니다. 이 연주 운동 방향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요.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중2 때 연주 운동 이런 것들 배웠을 텐데요. 중3 때 연주 시차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거의 추분점에 근접해 있네요. 추분 날이 보통 9월 20일, 9월 21일 정도에 걸리니까 요거 뭐 9월 한 15일, 10일 뭐 그 정도쯤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뭐 8월 그쯤 보시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의 저기는 했어요. 예. 저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간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A점. A점이 뭐라고요? 동점인데 동점보다는 그래도 북쪽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점보다는 그래도 북쪽에 떴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동점보다는 북쪽에 썼다 이런 얘기도 옳고요. 이건 사자자를 관측 가능한 시간은 했습니다. 자, 9월 때는 태양과 이게 9월이에요. 9월에는 태양과 사자가 같이 떠버려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9월에는 사자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3월이 그나마 좀 더 볼만하겠네요. 3월이 사자자를 관측이 좀 더 좋겠어 했던 지금 얘기가 그래서 옳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요, 뭐 싹 다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적경의 증가 왼손 방향이에요. 단시 방향이에요. 아니 적경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계속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지 몸으로 체크해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더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쌤 유튜브 타고 동영상 들어가면 전체 동영상 20개 이상 있어요. 시간 내서 더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어? 자, 2014년도에 쉬셨습니다. 2015학년도 6월 추가적인 질문 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 15분 드릴게요. 지금이 12시 55분, 15분 동안 9월 거 풀겠습니다. 답지 단톡에 올라있는 거 알고 있죠? 시작!